등산 불륜이 많은 5가지 이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등산 모임에서 왜 불륜이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바람 피웠대. 산악회에서 불륜 스캔들이 터졌어. 이런 소문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모든 등산 모임이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등산 모임들은 건전하고 건강한 취미 활동이죠. 하지만 유독 등산 모임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어떤 환경적 요인들이 이런 일을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건전한 취미 활동을 유지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운동 후 찾아오는 해방감과 개방된 분위기예요. 등산은 정말 힘든 운동이에요.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땀을 흘리고 숨이 차도록 걸어야죠. 그런데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그 성취감과 해방감은 정말 특별해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돼요. 엔돌핀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도 높여주거든요. 마치 자연스러운 기분 전환제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운동 후에는 평소보다 마음이 열리게 되어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고 나면 심리적 방어막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감정적으로 더 개방적이 되고 상대방과의 거리감도 줄어들어요. 제가 아는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등산을 하고 나서 하산길에 동호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일상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해방감과 개방된 분위기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감정적 연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둘째, 정기적인 만남으로 인한 친밀감 형성이에요. 대부분의 등산 동호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요. 주 1회 또는 월 2-3회 정도로 꾸준히 만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정기적인 만남은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등산 동료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순 노출 효과 때문이에요.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의 취향, 성격, 생활 패턴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요. 이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힘들 때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이런 유머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작은 정보들이 쌓이면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특히 등산은 함께 어려움을 겪는 활동이에요. 힘든 오르막을 함께 오르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동지애 같은 감정이 생기죠. 이런 감정은 일반적인 인간관계보다 훨씬 강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6개월 정도 함께 산에 다니다 보니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기적인 만남 자체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요소예요. 하지만 기혼자라면 이런 친밀감이 적절한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셋째, 혼자 참여하는 환경이 만드는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등산 동호회의 특징 중 하나는 부부 동반보다는 개인 참여가 많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등산에 관심이 없는데 본인만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참여자들과 더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어요. 배우자나 가족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 평소보다 더 개방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또한 등산 중에는 자연스럽게 짝을 이뤄서 걷는 경우가 많아요. 체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또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끼리 함께 걷게 되는데 이때 둘만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산길에서 둘이서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정말 특별해요.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자연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더 깊고 진솔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하게 될까? 제가 아는 분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산행 중에 인생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정적으로 많이 가까워졌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혼자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산속이라는 폐쇄된 공간의 특수성이에요. 등산을 할 때는 몇 시간 동안 산속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있게 되어요. 도시와 떨어진 자연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과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런 환경은 심리적으로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내요. 일상과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평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적 탈억제 현상이라고 해요. 또한 등산 중에는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파른 길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넘어질 뻔할 때 부축해주거나 이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죠. 평소라면 어색할 수 있는 접촉이 등산이라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산속에서는 또한 일상의 규칙들이 조금 느슨해져요. 여기서는 뭔가 다른 룰이 적용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 상태가 평소보다 더 자유로운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등산 중에 비가 와서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상황에서 평소보다 훨씬 친밀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속이라는 공간 자체는 아름답고 치유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섯째, 운동이라는 선한 명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등산은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는 명분이 확실해요. 가족들에게도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등산을 한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선한 명분은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줘요. 나는 건전한 활동을 하고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또한 가족들도 등산 모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등산 간다고 하면 가족들도 조심해서 다녀와. 건강에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죠. 다른 모임들과는 달리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죄책감을 줄여줄 수 있어요. 나는 나쁜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야. 운동을 하러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또한 등산 후에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운동 후에 같이 밥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추가적인 만남도 정당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은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등산만 하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등산 후 식사, 커피,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운동 때문에 만나는 거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전한 명분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명분이 적절한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해요. 지금까지 등산 모임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전한 등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세요. 기혼자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개인적인 대화를 조심하세요. 너무 사적인 이야기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고민은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1대1 만남을 피하세요. 등산 후 식사나 차를 마시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것이 안전해요. 둘만의 시간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세요. 등산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족과 자연스럽게 공유하세요.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혹시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거리를 두세요. 혹시 특정한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전에 미리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해요. 등산은 정말 좋은 취미예요.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좋은 활동이 가정을 파괴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등산 활동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 진짜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